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무엇보다 자존심을 건 맞대인 만큼 트롯맨들은 상대를 이기, 이찬원은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이 전국 콜센터 대전이 승기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띄우며 전력 싸움을 발발시킨다. 20일 방송될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6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신성과 김수찬이 합류한 전국 콜센터 대전이 담겨 전국 팔도를 흥으로 뒤집을 예정이다. 출연진들은 각자 2개 지역을 담당, 지역 신청자가 선정한 곡으로 1대1 대결을 펼쳐 맞붙은 2명 중 점수가 높은 1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건 맞대결인 만큼 트롯맨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노래를 성심성의껏 부르는 것은 기본이요, 상대방의 점수를 깎을 회심의 방법들까지 동원한 것. 트롯맨들은 상대방의 선곡에 회방을 놓고 간주 중 원곡에는 없던 애드리브를 넣는 등 높은 점수를 위한 다양한 지략의 향연을 이어갔다. 특히 평소 자유롭게 리듬을 타기로 유명해 리듬탁으로 불리는 영탁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박탁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리듬을 포기하고 정박의 발을 구르며 칼박자로 노래한 영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찬원은 본인 노래를 부르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랑의 콜센터 징크스에 정면 도전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이찬원이 드라마 OST로 직접 불러 화제를 모은 시절이년 라이브를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 것. 더욱이 신청곡을 받은 이찬원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맞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래를 선택한 이찬원이 과연 징크스를 깨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임영웅은 신청자를 향한 진심으로 승부, 감성 장인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임영웅은 이분의 사연이 눈에 들어온다며 한 신청자와 전화 연결을 했고, 신청자는 임영웅과의 특별한 인연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신청자의 사연을 들은 임영웅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라는 말을 전하며 마음을 담아 열창했다. 과연 모두를 훈훈함으로 이끈 임영웅의 감사송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20일 밤 10시 방송. 꽁숭아각당, 선미, 영탁 작품으로 선택, 이찬원, 찐으로 부럽다. 선미가 놀이공원에서 함께 놀자 꿈으로 영탁을 골랐다. 19일 방송된 TV조선, 꽁숭아각당 15회에서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세 남자가 함께 떠나는 우정여행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선 영탁의 소원이었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탁은 놀이공원이면 교복 입은 여학생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꿈은 꽁숭아학당 야간반 수석 입학을 했는데 보름달만 뜨면 사라지는 학생이 있다고 출연자를 소개했다. 이날의 깜짝 출연자는 바로 선미였다. 영탁과 장민호는 선미를 보자마자 웃으며 뛰어가 에스코트했다. 선미는 이어 멤버들 앞에서 보랏빛 밤 무대를 선보였다. 임영웅은 선미를 바라보며 졸기탱 진짜 멋있다고 혼잣말을 했다. 금이 선미를 선의 아름다울 이라고 소개하자 이찬원과 영탁은 우리도 선미라고 말했다. 장민호는 난 어디에도 낄 데가 없다며 씁쓸해했다. 선미는 이어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와 차례로 인사를 했다. 홍현희는 선미를 향해 참깨향이 뭐냐, 향이 너무 좋다고 선미를 향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선미는 머리를 휘날리며 미소 지었다. 장민호는 살짝 창포 냄새가 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현희가 저기는 4명인데 왜 혼자 왔냐고 묻자 선미는 혼자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네 멤버는 충분하다며 소리 질렀다. 이어 24시간이 모자라 안무를 이찬원에게 가르쳐줬다. 선미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어가며 열성적으로 댄스 특강을 했다. 이찬원은 선미의 골반춤을 곧잘 따라하며 기뻐했다.
영탁은 웨이브가 안 된다면서 삐걱거렸다. 또 엉덩이를 건미를 당황시켰다. 뽕숭아학당 춤꾼으로 불리는 임영훈도 선미 앞에선 삐걱거리며 총체적 난국을 완성했다. 영탁은 허리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며 눌렀다. 붐은 휴대전화 진동 울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임영훈은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어 선미와 짝꿍을 할 멤버를 정할 시간이 이어졌다. 선미는 차례로 아이 컨택을 하며 짝꿍을 골랐다. 임영웅은 선미를 눈앞에 두고 부끄러워 불만 바라봤다. 선미는 임영웅의 키가 크다고 말했고 임영웅은 나오는데 빛이 나더라고 칭찬했다. 선미는 입술이 예쁘다고 칭찬했고 임영웅은 눈 감고 있어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상대는 2,000원이었다. 붐은 막내는 여학생만 나오면 부들부들 떤다고 말했다. 2,000원은 선미의 안녕 한마디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몸둘 바를 몰라 했다. 2,000원아 했다. 2,000원은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고 선미는 노래를 언제부터 잘했냐고 물었다. 2,000원은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선미는 영탁에겐 지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말했다. 신난 영탁은 그 자리에서 찐이야 무대를 선보였다. 붐은 내가 잡아준 음악방송 무대보다 더 열심히 춘다고 말했다. 선미는 영탁의 음악방송 무대를 봤다고 말하며 찐 팬님을 입증했다. 그러던 와중 장민호가 수건을 가져와 선미의 얼굴을 닦아 연륜을 보였다. 이어 한 발짝만 가보라며 거기를 뺀 만큼 널 좋아해라고 고백했디가. 영탁은 선미에게 어필하려 내 노래 불러주겠다면서 가시나를 불렀다. 선미는 결국 짝꿍으로 영탁을 선택했다. 2,000원은 찐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영탁과 선미는 손잡고 놀이공원을 돌아다녔다. 영탁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뻣뻣하게 행동했다. 그는 선미에게 데뷔한 지 몇 년차냐고 물었고 선미는 14년차라고 대답했다. 영탁은 스스로 내일 모레 40이라고 하자 선미는 놀라워했다. 이어 사람이 꽃피는 시기는 다 다르다고 말했다.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2,000원 장민호 섹시퀸 선미와 놀이동산 떴다. 24시간이 모자라.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2,000원 장민호와 섹시퀸 선미가 만나 순도 100%의 찐 행복을 유발하는 특급 케미를 발휘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15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9%를 기록하며 1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종합수요, 예능 1위 왕좌 독주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 F4는 선미와 놀이동산 데이트를 즐긴데 이어 모두의 추억이 담긴 울산으로 떠나 힐링을 만끽하는 모습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비오는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놀이동산에 모인 트롯맨 F4는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가요계 섹시퀸 선미가 보랏빛 밤을 부르며 등장했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열정의 댄스를 선보여 모두의 환호를 얻었다. 본격 놀이기구 탑승에 앞서 짝꿍 정하기 시간이 이어졌고 멤버들은 선미와 눈을 맞추며 짝꿍이 되기 위한 키스의 어필을 했다. 특히 영탁은 선미가 즐겨 듣는다는 찐이야 무대를 펼친데 이어 선미의 곡 가시나를 부르며 춤까지 완벽하게 소화 짝꿍에 선정되는 영광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탕미 커플이 된 영탁과 선미가 손을 잡고 둘만의 빗속 데이트를 즐기던 가운데 임영웅이 등장했고 영탁은 불청객 임영웅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탁의 치러스를 사러 간 사이 임영웅이 선미를 향해 유재하의 노래 우울한 편지를 열창하자 역시 선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필살기송 노력을 부르며 대응 웃음을 자아냈다. 다시금 흐름 나이들을 함께 탈 짝꿍을 정하는 시간. 임영웅은 마음을 돌릴 기회를 달라며 SNS상 큰 화제를 모은 인싸 댄스를 선보였지만 선미는 또다시 영탁을 택해 임영웅을 씁쓸하게 했다. 영탁과 선미는 흐름 나이들을 함께 탔고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미션에서도 1등을 차지해 놀이동산 연간 이용권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최고의 하루를 만끽했다. 며칠 뒤 영탁과 2,000원, 장민호 세 사람은 당일치기 울산 여행을 떠났다. 울산역에 도착한 이들은 렌트카를 타고 해발 1000m 고봉이 산군을 이뤄 탁월한 전망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에 도착했다. 정상에 오른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울산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감탄했다.
세 사람은 다음엔 선지로 2,000원이 나고 자란 고향집을 찾았고 2,000원은 돌잔치 테이프 속 집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여전히 변치 않은 추억 소풍